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다음 영상은 스커트 원형 진행을 할 건데요. 스커트 원형 진행하기 전에 기본 사항들을 알아야 될 이론적인 사항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커트 원형을 그리고 스커트 매니플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론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금 각 연령대에 따른 바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입니다. 보시면 20대 여성들은 굉장히 바디가 예뻐요. 그러면서 30대로 가면서 20대하고 30대의 연구 논문을 보면 바디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25세에서 6세까지가 성장이 완전히 물론 표준이겠죠. 멈추고 35세, 6세 정도면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논문 쓸 때 제 논문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중반, 초반까지는 바디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조금 틀려져요. 가슴의 형태가. 그래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가슴이 이제 밑으로 처지게 되고 육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60대로 가면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체형이 급격하게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이 뚱뚱해졌고 40대로 넘어가면서 뚱뚱해지면서 이제 체형의 변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복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허리 둘레선이 없어지고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목 뒤쪽이 거북목처럼 살이 쪄서 나오게 되고 견갑볼 아래쪽 그 부분이 살이 찌고 팔둘레가 넓어지면서 이제 둘레가 많이 나오겠죠. 넓어지면서 가슴도 이제 살이 찌니까 가슴이 커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0대 후반 40대로 가면서 하체가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근육이 없어지고 상체만 살이 찌는 그런 형태로 이제 40대로 가면서 그렇게 인체가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 가면서 유지가 되다가 40대 후반 정도 가면 완전히 40대에 가졌던 그런 인체의 모양들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40대에서 50대 갈 때는 그래도 완만하거든요. 40대, 50대 여기 갈 때도 이제 체형의 변화가 많이 와요. 그 복부가 더 많이 나와지고 더 이제 40대의 이 체형이 50대로 가면서 고착화되고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로 갈 때는 이때는 이제 노화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변형이 거의 고착화돼서 60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60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등도 굽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체가 변화가 돼요. 이 체형을 보고 우리의 최고 목적은 이렇게 변화되는 인체 변화를 패턴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패턴을 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패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물론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마인드가 되겠지만 이런 이론적인 배경 없이 그냥 패턴을 뜨신 분들은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연령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체형의 변화가 패턴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체형의 변화 설명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진행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하체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5개거든요. 이 자료는 논문에 실린 자료예요. 그래서 논문에 실린 자료인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논문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커브 쉐이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정해진 명칭이 아니고 이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여기에다가 그 모양을 자기가 이렇게 이 모양을 보고 사물의 그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하체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이거를 패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표준에 가까운데 지금 엉덩이 부분이 조금 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엉덩이가 별로 없고 지금 첫 번째 거보다 조금 짧아요. 하체가. 그죠? 하체가 길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하체가 더 짧아지고 엉덩이 둘레 완전히 그냥 통통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제일 눈에 띄는 게 허리둘레와 엉덩이 차가 별로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는 높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얘는 좀 날씬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 하는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체 다양한 하체를 패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그리게 되면 원래 룰로 기본 룰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뜨게 되잖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가봉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기에서 딱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 이렇게 다양한 그 하체를 기본 룰만 가지고 패턴을 뜬다는 거가 지금 보시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봉을 꼭 하셔야 돼요. 가봉을 안 하면 패턴 글이나 만화예요. 지금 이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패턴을 원형을 떠놓고 패턴, 그 다음에 변형한 것도, 옷을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가봉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원형보다는 변형한 거는 조금 덜 하겠죠. 아무래도 루즈하니까, 이거 원형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체만 봐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인체의 변화들이 있구나, 이거를 패턴에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뒤 하체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지금 제가 스커트만 할 거라서 하체만 제가 다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하체의 옆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키가 다 틀리죠. 자, 이거는 키가 제일 작은, 여기는 지금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크고, 얘는 거의 키가 작지만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 점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PPT에서는 지냈었는데 되게 흐리네요.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좀 보세요. 허리둘레선에서 여기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얘는 엉덩이에다가 그 빳빳한 셀로판지를 하나 댔다고, 앞뒤에다 댔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뜨고 여기는 안 뜨고, 빈 부분이 여기는 얘보다 작습니다. 여기는 아예 없고요. 얘도 얘랑은 비슷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얘는 앞에가 그 복부가 나와서 허리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라인이 조금 보이고, 자, 얘는 그 앞에가 복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엉덩이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는, 이 뒤에가 많이 뜨는 거는 다트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다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옆선의 각
그 인체에 따라서 옆선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판하고 뒷판에 다트 양이, 다트 모양이, 다트 길이가 다 틀려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읽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엉덩이 키 차이도 지금 물론 있지만 엉덩이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랑은 엉덩이 둘레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얘랑 그리면 비슷하긴 한데 얘가 그 하체가 길기 때문에 얘가 약간 올라온 느낌, 얘는 조금 밑으로 내려온 느낌, 그 느낌이에요. 유형 D, 요게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오고 뒤도 S라인 곡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얘랑 비슷한데 얘가 더 우리가 그냥 말하기는 오리 엉덩이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부가 나온 체형, 얘는 거의 표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도 하체가 짧은데 약간 S라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랑 얘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커트를 하면은 엉덩이 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패턴을 뜨면 허벅지가 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패턴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요거 빨간 선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그 스커트에다가 적용해야 될 게 이 허벅지가 이 사람이 엉덩이 둘레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를 고려를 해서 엉덩이 둘레선에서 플러스 얼마를 시켜야지 이 패턴이 이 사람이 입었을 때, 스커트를 입었을 때 딱 맞고 예뻐요. 안 그러면 그냥 조이게 입거나, 근데 여기를 조이는 것도 어느 정도잖아요. 그렇죠? 약간 조이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약간이 아니고 조이는 양이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20대 여성의 그 하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20대 여성인데도 이렇게 다양해요. 그리고 30대도 다양하겠고 40대도 다양하겠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패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패턴을 공부하면서 이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패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체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를 어떻게 패턴에 적용할 것인지, 이게 제일 어려운 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다음 영상은 앞전에 봤던 그 하체 부분들을 옷을 입었을 때 제가 본 느낌이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찾은 거예요. 이게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는 밋밋해요. 그죠? 엉덩이와 허리차가 별로 없는 스커트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리 다트 양이 작겠고 길이도 짧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세 번째는 여기 허벅지가 나온 그 사람의 얘를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덜하죠. 이 사람보다 앞전에 봤던 그 허벅지 나온 그 정도에 나온 정도면 이거보다 훨씬 더 조여요. 그래서 조금 더 옷을 크게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패턴 자체를 여기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변형된,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된 패턴에서 나온 디자인을 입으시면 되겠죠. 엉덩이까지는 맞고 여기서부터는 퍼지는 플레어 스커트라든지 티어드 스커트라든지 그런 것들 타이트하게 맞는 거 말고 그런 거를 입으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안 그러면 스커트를 약간 짧게 입거나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입고 길이를 조금 짧게 입으면서 약간 L라인으로 이렇게 L라인으로 약간 이렇게 빼면 여기가 커버가 되겠죠.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허리와 엉덩이의 차가 많은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형들은
허리 다트 양이 많아질 거고 개수도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될 거고요.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체와 하체를 나누려고 할 때 허리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하체를 뜰 때는 둘레가 제일 큰 걸로 패턴이 떠져요. 그러다 보니 둘레가 제일 큰 걸로 큰 이 엉덩이 둘레선으로 패턴을 뜨다 보니 여기 지금 남는 분량이, 자 요거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거 2번보다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럼 이게 다트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론이 실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론이 궁금해서 학교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떠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실무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개념들이 이런 거를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앞전에 본 그런 자료들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각 그 하체의 모양에 따른 다트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베이직한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 연형을 뜰 때 뜨는 것처럼 적용을 하셔도 괜찮은 그런 거고요. 지금 이거는 다트 양이, 두 번째 거는 엉덩이와 허리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트 양이 적고, 그 다음에 다트 길이도 짧아지고, 다트 길이와 다트 양은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밀접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바디 타입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 차가 별로 없는 사람은 다트 양도 작고 다트 길이도 짧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시고, 자 이거는 허벅지 때문에 제가 찾아놓은 거라, 이 사람은 그 허리하고 엉덩이 차를 제가 고려를 안 하고 허벅지 때문에 찾아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턴 뜰 때 허벅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와 엉덩이의 차가 많아서 다트 양이 많고 다트 길이도 길어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 영상은 계측하는 거거든요. 계측할 때의 자세를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자, 계측을 할 때는 하는 사람, 계측을 당하는 사람을 피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험자의 자세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앞이고 얘가 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드예요. 자, 그래서 보면 다리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모았어요. 발을 이렇게 모은 상태거든요. 네, 모으지 않고 앞에를 이렇게 45도 정도로 이렇게 벌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손은 앞을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은 정면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그 고무줄을, 허리에 제일 잘록한 부분에다가 고무줄 묶어놓고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제일 잘록한 허리 부분을 찾아서 고무줄을 묶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측하기 전에 계측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식전인지 식후인지 물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옷은 되도록이면 두껍게 입지 않은 상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라는 안 그러면 위쪽은, 상체는 얇은 러닝 정도, 하체는 얇은 뭐 바지를 입으셨다면 얇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지를 입으시면 좋고, 보통 연구용은 스포츠 팬츠 있죠, 사각 팬츠, 그거랑 스포츠 브라를 해요. 캡 없는 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측했을 때에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허리둘레선을 계측하는 그 사진 자료입니다. 자, 허리둘레는 가장 가는 부분을 찾으셔서 밴드를 하나 묶으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대 후반인 경우에는 허리와 엉덩이 차가 별로 없거든요. 복부가 나오면서. 그렇게 돼서
허리둘레가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잘록한 부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피험자한테 허리둘레선을 만져달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 갈비뼈, 맨 마지막 갈비뼈와 옆에 뼈가 엉덩뼈라고 하거든요. 그 엉덩뼈 사이가 허리둘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 놓고 허리둘레를 계측을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는 그렇게 취하시고 식전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허리둘레선 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엉덩이 둘레선이에요. 엉덩이 둘레선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복부 나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죠. 이게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셀로판지가 없다 그러면은 좀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를 복부 있는 데다가 대고 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20대 여성들도 복부 나온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그냥 여기에다 대고 엉덩이 둘레를 계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측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엉덩이 둘레를 잴 때 이 복부가 재지지가 않고 복부 아래쪽이 재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복부가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했을 때 복부 쪽으로 여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있는 거는 상관없지만 꼭 복부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나 셀로판지를 하나 대고 계측을 하시는 게 옳은 사이즈 계측법입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복부가 조금 있으면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계측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계측입니다. 그래서 계측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측을 잘 못하면 패턴 아무리 잘 떠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계측하실 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계측하실 때 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엉덩이 길이에요. 엉덩이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 까지의 옆선 길이를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시면 되고, 이거는 수직으로 그냥 재시면 돼서 허리둘레선에다가 고무줄 밴드 묶어 놓은 거랑 엉덩이 둘레선 계측한 부분을 점을 찍어서 그 수직 길이를 재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스커트, 기본 스커트 종류들을 제가 사진으로 찾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얘가 지금 타이트 스커트고요. 사진이 작아서 다가 안 보네요. 여기가 좀 A라인, 그 다음에 기본 요 정도면 270도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플레어 스커트 이거 두 개가, 요거는 랩 스커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운데 주름 있는 짧은 스커트예요. 이거는 하이웨이스트 티어드 스커트, 그 다음에 주름 스커트예요. 양쪽에 주름 두 개가 있는. 자, 이거는 고어드 스커트고요. 이거는 긴 그 랩 스커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플레어 스커트인데 그 조각이 나 있는 스커트로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스커트 디자인이거든요. 자, 이거는 요크가 끊어진 주름 스커트, 잘라지면서 플레어 스커트가 되는, 여기까지는 맞고 밑에부터가 플레어가 되는 그런 스커트예요. 여기는 허리에 양쪽으로 외주름이 있는 스커트, 허리둘레선부터 들어있는 스커트, 밑으로 내려오면 힙허거 스커트, 로우 스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치마 바지입니다. 큐로 스커트. 자, 이거 다음 자료는 스커트 길이에 따른 스커트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스커트 길이에 따라서 이런 명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것도 제가 찾다 보니까 각 명칭 등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명칭들은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명칭을 똑같은 걸 가지고 명칭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를 알고 계셔도 괜찮으세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이 영상은 지금 패턴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트와의 관계를 알았으면 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금 앞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어요. 요거랑 겹치기는 하는데, 자, 지금 이 박스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머슬린을 여기에다가 입혀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지금 선에 그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빳빳한 종이를 올려놨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이 자료에는 허벅지가 튀어나온 거가 여기에 가만히 안 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자료 옆모습을 보면 허벅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외에 허벅지에 대한 그 감안을 좀 하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 양쪽에 이 남는 분량이 앞뒤판이 같아요. 오른쪽 왼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커트 원형 그릴 때 옆선에 남는 그 분량을 얘기합니다. 제가 원형 그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양쪽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스커트 원형 앞전에 올려놨던 자료는 제가 틀리게 했거든요. 이거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몇 센치를 남기고 다트 분량을 주는 반면에, 저는 다트 분량을 정하고 옆선을 다르게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선의 올이 똑같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전에도 느끼기는 했지만, 전에도 알기는 했지만, 이게 원형 그릴 때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옆선을 기본 몇 사이즈를 동일하게 빼놓고 앞뒤판에 스커트 원형의 다트 분량을 앞뒤판을 틀리게 줘야 돼서 패턴 그리기가 좀 복잡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올려드린 자료는 그렇게 올려드리지 않고 다트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올라가는 자료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패턴을 올려줘서 앞전에 올려줬던 것보다 다트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태까지 망설였는데, 이거를 지금 파이널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앞뒤판에 옆선 그 다트 양을 이것도 다트로 보셔야 됩니다. 다트 양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뒷판과 앞판에 여기 남는 양이, 이 선을 기본으로 해서 남는 양이 작아요. 틀려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판과 뒷판의 다트 양이 틀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우리가 엉덩이 둘레선을 기본으로 패턴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선에 맞게 천을 이렇게 올렸을 때 남는 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앞판과 뒷판에 다트 양이 틀리네, 다트 양이 틀려야 되겠구나 라는 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주시는 게 이 인체와 비교했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주시면 안 돼서 제가 앞전하고 틀리게 지금 이렇게 틀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뒤에 계측 자료하고 스커트 패턴 원형이 올라갈 거거든요. 꽤 길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스커트 패턴 원형 그릴 때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이건 이제 준비할 자료거든요. 원형을 이제 했으니까 스커트 매니플레이션을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지금 컬렉션에 나와 있는 스커트고요. 이거는 요거 하나만 올리기 좀 심심해서 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 끝나고 나서 스커트 매니플레이션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본들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자료라서 변형은 기본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스커트 바지 상의 원형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형을 진행하고 나서 소매 만들기, 칼라 만들기를 부분 봉제 이렇게 기본 하고 제가 변형하는 거를 진행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자료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사실은 그 이론적인 배경하고 옷하고 만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전공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이 드렸지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이론과 실무가 이렇게 접목이 돼서 같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제가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아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원래 실무 출신이라서 실무도 되고 이론도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도 할 거지만, 나중에 이거를 그냥 옷 그리기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출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스커트 원형 이론적인 배경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디입니다. 이거는 20대 여성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산지가. 그래서 20대 여성 기본 바디입니다. 기본 체형의 바디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디에서 상체와 하체가 나누어지는 거는 허리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위쪽이 상체, 허리둘레선을 기본으로 아래쪽이 하체,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스커트 기본 원형을 올려드릴 거라서 하체만 제가 계측하는 방법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계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여성 바디라서 제가 이 사이즈로 원형을 떠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사이즈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그 다음에 스커트 길이,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군데를 제가 계측을 할 거고요. 계측할 때에 스커트, 또 상의, 바지 계측할 때의 기본 자세는, 자, 이건 지금 바디라서 다리가 없지만 다리는 모으시고요. 안 그러면 앞쪽을 이렇게 45도 정도로 벌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벌리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은 그냥 이렇게 딱 내린 상태이셔야 되세요. 이렇게 내린 상태로, 예전에는 손을 이렇게 벌리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한 자세로 서 있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거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를 잴 때에는 잠깐 눈금을 딱 읽을 때는 숨을 쉬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는 식후 30분 전인지 식후 30분 후인지 그거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측을 할 때 그때 재셨으면 가봉을 할 때도 그 정도의 시간에 가봉을 하셔야지 정확한 가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식전 30분 전에 계측을 했다 그러면 가봉을 할 때도 식전에 가봉을 하시는 게 정확한 가봉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식전과 식후
식사를 했을 때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사이즈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나면 3cm까지 허리둘레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게 나면 1cm는 적어도 나거든요. 그래서 식전과 식후 그거는 꼭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재실 때 여러분들이 필히 보셔야 될 거는, 물론 만지고 이러면은 그 조금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눈으로 이렇게 이 사람 체형이 어떤지를 눈으로는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짝살짝 이렇게 터치는 괜찮아요. 그 피험자도, 피험자가 계측을 당하는 사람을 피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계측을 할 때 엉덩이가 나왔는지, 엉덩이가 오리 엉덩인지, 튀어나온 엉덩인지, 젖혀진 체형인지, 구분 체형인지, 정상 체형인지, 그런 것들을 계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부가 나와 있나, 안 그러면 허벅지가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엉덩이 둘레 잴 때 여기에다 얇은 셀로판지 혹은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를 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엉덩이 둘레를 거기까지 재셔야지 가봉할 때 복부가 맞아요. 근데 거기를 감안을 안 하고 복부가 나온 거를 감안을 안 하고 계측을 했을 때에는 여기가 안 들어갑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허벅지 부분이 발달이 돼 있으신 여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밖에 나가서 보시면 타이트한 스커트인데 엉덩이는 낙낙한데 허벅지 있는 데가 나와서 딱 맞으시는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싫으면 그냥 약간 좀 크게, 엉덩이를 좀 크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아닌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복부인 경우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측을 했을 때에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트를 하나 넣을지, 다트 양을 줄일지, 많게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 차를 정확한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계측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 만드는 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거가 제 일의 관건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패턴 뜰 때, 재단할 때, 봉제할 때 0점, 초크 그 선도 0.1, 0.2는 됩니다. 그게 몇 군데가 된다 그러면 1cm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계측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패턴이나 그 재단할 때, 봉제할 때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그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계측을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원래는 계측을 할 때는 계측자는 여기에 이 사람의 45도 각도에서 재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서로. 그죠? 그래서 45도로 이렇게 살짝 틀어서 계측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잘못 재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시면 되시고요. 자, 저는 이게 지금 줄자입니다. 이게 직접 계측할 때 쓰는 줄자예요. 물론 다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롤로 된 것도 있지만 그냥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줄자가 이렇게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맞나요? 근데 이런 줄자들이 오래되면 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햇볕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줄자는 그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계측을 할 건데요. 허리 둘레는
제일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재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바디는 허리 라인이 지금 여기에 선이 붙여져 있어서 제가 금방 알 수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복부가 특히 나와 있으면 허리둘레 이 제일 잘록한 부분 허리둘레를 재야 될 그 부분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면서도 이제 난데 하고 웃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갈비뼈 제일 마지막 갈비뼈 그 다음에 엄지뼈 여기 있는데 있죠? 튀어나온데 요거의 가운데가 뼈가 없어요. 여기가 쭉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뼈가 안 닿고 거기가 허리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내가 문진작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피험자한테 여기 허리 맞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허리 위치 좀 만져주세요 라고. 그래서 고무줄을 하나 이렇게 사람인 경우에는 고무줄을 하나 당겨 놓고 그 부위를 재시면 되죠. 근데 고무줄 당겨 놓을 때도 고무줄을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자 여기 위치 허리 위치에서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 허리 둘레 선과 뒤 허리 둘레 선에 선이 평행으로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엉덩이 둘레도 계측할 때 여기와 그 앞과 뒤가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가 수평이 안 된다고 해서 몇 센치 뭐 3, 4cm가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정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계측을 하겠습니다. 허리둘레선 찾으셔서 자, 맨 처음에 할 거는 식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피험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발 모으시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손은 가슴에다 이렇게 모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낫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슴으로 모으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밑으로 그냥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줄자로 여유분 없이 그냥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이렇게 보고 앞과 뒤에 허리 둘레가 수평으로 줄자가 맞아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눈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시고요. 이거 재면서 복부가 이 사람이 나와 있나 살짝 보시거나 살짝 이렇게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양해를 구해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를 제가 잴 건데요. 엉덩이 둘레는 지금 이 바디도 약간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 둘레 잴 때 여기에다가 그 종이를 약간 도톰한 종이를 하나 대야 되는데 자 밑에 여기 옆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여기 허리 이 부분보다 허리 이 부분보다 지금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죠. 그래서 엉덩이 둘레선은 지금 이 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여기 엉덩이 둘레가 이 나온 부분에 우리가 배에 해당하는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밑에를 재게 돼 있어요. 이 라인을 그대로 재면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재시면 복부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계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복부를 재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를 잴 때 이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복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재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냥 재는 것보다 약간 도톰한 종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재셔야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파일지, 셀로판지 느낌이 나는 파일을 여기에다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잴 때 엉덩이 둘레는 지금 이 바디는 엉덩이 최대 돌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 둘레선을 재게 됩니다. 자, 이 바디는 지금 선이 있어서 지금 여기고요. 여러분들은 엉덩이 최대 돌출점을 찾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셀로판지까지
이렇게 해서 재셔야 됩니다. 같이 얘를 같이 누르지 말고, 자,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재세요. 자, 저는 96cm거든요. 86cm거든요. 네, 이렇게 재면 저는 86cm입니다. 바디가 좀 작은 편이죠. 86cm 전 나왔어요. 그래서 앞뒤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셀로판지 대시고, 복부 나와 있는지 보시고, 셀로판지나 조금 약간 도톰한 종이 같은 거를 앞에다가 피엄 자르고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복부는 엉덩이 둘레선은 계측을 하시면 되고요. 스커트 길이는 허리 둘레선에서 옆선으로 재시면 됩니다. 옆선 라인을 따라가서 저는 그냥 66cm를 원형이라서 쓸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커트 길이를 재서 하고 싶다 그러면 옆선에서 스커트하고 바지 길이는 항상 옆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스커트 계측할 때 체크할 사항들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잘 필기를 해 놓으셨다가 적용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스커트 원형 계측하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